네, 안녕하십니까.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용톡 카가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가톡을 진행할 심리용 분석가 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NFJ 흰이에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알님. 네, 안녕하세요. ESFP 유리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SFJ 콜리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좀 이 녹화장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희님이 머리에 물병을 안 올리고 있는 거 봐선 네, 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또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볼 건데 전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억압과 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희님 혹시 기억나시죠? 억압과 투사에 대한 이야기? 네. 까먹으신 거 같은데. 막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감정이 오는 거 보니까 자꾸 희님한테 제가 무언가가 투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 아, 카가님 그래요? 열받게 하는 방법 이제 알았어요. 하지 말아요. 참 힘들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되게 화나다. 화나라 그래. 뭔가 느릿느릿하고 뭔가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제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자꾸 되나 봐요. 네. 네, 그런 어떤 방어 기제 중에 억압과 투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합리화와 또 고착이라는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다가 흰님께서 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나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측면에서 흰님한테 좀 합리화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는 부정적인 거를 무시하고 어쨌거나 다 결국 좋았어 이런 패턴으로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제가 뭐 아주 힘든 연애를 하고 만약에 헤어졌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힘든 거였는데 그래도 그거는 결국에는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결국에는 좋았던 경험이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연애 직후에 오는 그러니까 이별 직후에 오는 그런 슬픔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안고 가기보단 갑자기 그래 좋은 경험이었어.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아니 왜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그냥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인식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직면하지 않고 왜 그렇게 좋았던 거였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게 좋지 않은 거였고 사실은 뭐 의미가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런 거에 내가 열심히 애를 쏟고 막 이렇게 마음을 주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부정당하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쓸데없는 시간이었구나.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비슷한 상황이면은 이 지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될 거야 라는 약간 깨달음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이게 같은 말씀인가요? 네,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랬었던 거니까 앞으로는 다른 식으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합리화라기보다는 그 생각을 어느 시점에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만약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솔직히 뭐 이거 되게 안 좋았어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거에 힘들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겪기도 전에 그래도 이런 점에선 의미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후루룩 날리는 그게 좀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별 직후에 그런 건지. 왜냐면은 이별 직후가 아니라 이별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충분히 슬퍼하고
뭐 되돌아보고 이러고 나서 그래 그래도 이걸로 통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웠어라고 하는 거는 방어 기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내가 정리를 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전적 의미에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 흰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어 기제로서의 합리화의 느낌은 조금 더 내가 이 감정이나 뭐 지난 시간들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막 노력을 투자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 자꾸 떠오르고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거를 그냥 좋은 기억이었어 해버리고 이렇게 맞아, 그걸로 맞아. 약간 슬레이트 치듯이 탁 하고서 그냥 나머지 후룩 그냥 날리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헤어지고 나서 뭐 반년이나 1년 동안 힘들어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아 그래 우리 만남이 좀 힘든 것도 있었지 근데 꼭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부분 서로가 배워가고 좀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었어 그랬었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화 방어 기제가 아닌데 헤어진 직후에 사실은 너무 힘든데 내가 약간 그 방금 유리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약간 합리화가 아닐까 생각이 예를 되긴 해요. 들면 차인 직후인데 아 그래도 덕분에 나는 지금 식욕도 떨어져서 살도 빠지잖아 하하하 약간 이런 합리화네 맞아. 네. 또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설명이 그런 게 있죠. 어떤 한 행인이 가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저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쳐서 사과를 떨어뜨려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 막대기도 짧고 뭔가 키가 안 닿아서 이렇게 안 닿는 거예요. 좀 하다가 힘드니까 막대기 버리고 딱 가면서 뭐 괜찮아 어차피 지금이 사과가 익을 계절도 아니고 저 사과 따 먹어봐야 맛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화거든요. 원래는 되게 잘 익었고 되게 맛있는 사과일 수도 있는데 안 되니까 아이 지금 이게 사과가 익을 계절도 아니고 맛 없는 사과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화예요. 수호부화에서 그 심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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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게 딱 합리화인 느낌이에요. 약간 여우가 내가 심포도를 못 먹는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로 보는 게 확실히 그런 행동이 합리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전 회차 때 어떤 NF 기질을 SJ 기질한테 그 투사가 일어나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NF 기질 분을 보면 합리화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상황이 안 됐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합리화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합리화를 약간 좀 더 다른 단어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있는데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의미가 있네요. 사실 정신승리 많이 하거든요. 그 상황이나 어떤 직면해야 될 어떤 팩트나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다르게 포장해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신승리라는 말로도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저 약간 거의 정신승리 마스터급이에요. 모든 힘든 일을 다 긍정적인 걸로 담아서 정신승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직면하는 게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데 매번 정신승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힘이 지금 살짝 빡친 것 같은데 아닌가? 같은 일을 반복할 것도 왜냐면 내가 이 A라는 남자랑 헤어진 이유가 B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B라는 이유를 직면하면 아프겠지만 다음에는 B라는 원인을 안 만들 수 있는데 B라는 원인을 직면하지 않아. 정신승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 C라는 남자 만나도 똑같은 B라는 원인이 생겨요. 또 헤어져. 또 승리해.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직면하지 않는다. 정신승리 능력만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합리화 만렙급인데도 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거를 또 운동으로 같이 승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좀 내가 몸을 쓰면서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좀 건강하게 그래도 하는 방법으로 또 방어 기제 중에 승화의 방법을 또 쓰니까 이 합리화가 만렙이 되어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와 구해줬어 지금. 지금 유리알님 구세주. 것도 합리화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합리화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용어 커버 친다. 합리화 라인. 실드 친다, 커버 친다. 아유,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빅토리 라인이네요. 빅토리. 근데 이 합리화가 특히나 이 애니어그램이나 심리 유형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합리화인가요? 아니, 제가 MBTI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약간 뭔가 이렇게 지적 토론을 막 하다가 제가 말을 좀 너무 세게 해서 누군가한테 아픔을 준 거예요. 그 아픔을 줬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원래 INTJ니까 난 원래 NT 기질이니까 이런 것도 합리화로 볼 수 그럴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 MBTI를 공부하면 이 합리화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거는 합리화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INTJ라고 해서 INTJ 요것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특징들도 보였지만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는 이거 합리화인가? 억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예. 부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일지도 모르겠다. 예. 예. 해서 이 유형론을 공부하는 또는 이 접한 사람들을 보면 합리화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내가 잘못해서 또는 무언가의 어떤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를 발생시켰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ESFJ 타입이니까 나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아도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합리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이 INTJ니까 그런 거니까 나한테 좀 더 데미지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합리화라고 기본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뭐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경감된다면 그것도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INTJ는 날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네. 내가 생각하기로는 INTJ니까 저 사람은 내가 공부하기 NT 기질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해. 그러니까 저렇게 말한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자기 위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일종의 합리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는 합리화가 좀 약간 처음에는 나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좀 정신승리? 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듣다 보니까 내가 합리화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합리화가 너무 부정적이지만 않은 느낌이 지금 저한테는 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를 하려면 질문을 해봐야 될 거야.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했을 때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어떤 점 때문에 싫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싫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오고 가면서 딱 들으면 이게 정말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도 안 하고 저 사람 NT 기질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NT 기질의 특성에 그 사람의 원인을 씌워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올바른 이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그냥 합리화 좀 표면적인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여우가 포도를 먹어보지 않고 신포도라고 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먹어봤다면 그쵸. 네. 어떤 포도인지 모르는 네. 거. 그러네요. 저 INTJ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너가 또 NT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해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제 NT 기질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지식을 저 사람의 어떤 원인도 알아보지 않고 씌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합리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종의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씌워버리는 것도 합리화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선입견이 다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선입견이 일어나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또 합리화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은 되게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쟤는 아마 저런 의도에서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 안에는 일종의 합리화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서 굉장히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네요. 합리화라는 게 좀 그걸 합리화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그리는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합리화를 또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거나 뭐 그래서 이게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를 것 같지만 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음. 네. 그래서 저도 확실히 과거의 저를 떠올려 보면 뭔가 사람들과 만나서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 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막 되게 지치고 뭔가 재미없고 그리고 막 잘 못 어울리고 막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그 모임 끝나고 몇 명 그 친한 친구들과 가면서 이젠 내가 저런 거를 꼭 못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INTJ라서 원래 저런 게 잘 안 돼. 저런 걸 별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게 돼. 이것도 합리화거든요. 맞아. 자기 유형에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즐기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내가 INTJ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어울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합리화고. 보통 우리 카페 보면 INTP가 실제로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 교류를 해보지 않고 저는 INTP라서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 같은 거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유형에 대한 합리화거든요. 일종의. 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고 몇 번 조금 해보고 나는 INTP니까 INTP 열등 기능의 F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먼저 선입견처럼 딱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합리화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유형론을 공부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흰님이 나는 ENFJ구나 열등 기능이 내향 사고니까 나는 뭐 대학원 가서 뭐 학계에서 뭐 논문 쓰고 공부하고 이게 안 될 거야 라고 또 생각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것 또한 흰님의 열등 기능 내향 사고를 인식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직면하고 인식하기를 두려워해서 억압이라는 기본적인 방어 기제라는 베이스 위에다가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내 내향 사고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인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보니까 저 요즘 계속 합리화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요? 스트레스 뭐 저는 사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조화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제가 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쌓이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막 상대방들의 막 유형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그 통에다가 다 카테고리 통에다가 탁탁탁탁 집어넣고 나면 좀 괜찮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번 애니어로 해볼까? 또 애니어 그래 책 막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유형에서 그랬어 이 유형이라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뭔가 분리수거함에다가 캔에다가 넣고 비닐에다 넣고 플라스틱에 넣고 유리각에다 넣고 이러고 나니까 이 쓰레기통이 좀 비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았고 내 요인도 있어서 오는 그 문제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자신이 사실은 없고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쩌면 또 정말 그 사람들하고 힘들었지만 대화해보고 화해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NT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이 사람은 SF였구나. 나중에 그런 화해하고 다 풀고 나서 그런 어떤 특징들이나 깨달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케이스와 지금 유리알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NT, 이 사람 SF 그 결과는 같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거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유형 특징을 보고 카테고리에 넣는 건데 이해하는 거는 그 사람 물어보고 대화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NT인지 SF인지도 더 와닿게 되고 요거는 이해의 어떤 단계인데 좀 아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합리화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리화는 어떻게 보면 직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뭐 어떤 그 사람의 원인과 이런 이유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를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과 그 앞에 있는 것들 다 빼버리고 그냥 몇 개 특징만 딱 알고 나서 기질별로 분리해버리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 특징만 가지고 그 유형 때문에 그래, 그 유형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네네. 사실은 그 분리수거통에 어쨌든 쓰레기를 버렸어도 네네. 이걸 완전히 뭐랄까 그러니까 쓰레기장에다가 완전 철수시키지 못하고 그냥 통에만 담아둔 거죠 사실은. 그 쓰레기를 완벽하게 그쵸. 해결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해결 과정인 거죠. 그냥 잠깐 네. 그쵸 이렇게 제가 쓰레기를 최근에 네.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에 이렇게 분리수거만 해놓은 거고 이해는 이제 그거를 다 버리기까지 해서 약간 깔끔해진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 그쵸. 그거마저도 내가 소화를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버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정말 이해를 해서 내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느낌인데 그냥 말 그대로 쟤는 저래라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저도 막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 감정이 승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분이 좀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흰님을 보고 흰님은 평소에 되게 잘 웃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제가 흰님을 아는 건데 내가 만약에 흰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흰님이 왜 웃는지 그 감정을 내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순간만큼은 흰님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흰님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이 뭔가 될 수 있을 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흰님의 어떤 웃는 이유나 그 감정선까지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나는 흰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흰님은 평소에 되게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는 거죠, 흰님은. 그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또 보여지고 이게 어쩌면 그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에 또 그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그 경계의 양옆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영화인데 이게 좀 합리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서 자라요. 어떤 남자애가 이 여자를 막 괴롭히면 그 애가 너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남자가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그 남자 바쁜가 보다 뭐 지금 연락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아무도 진짜 사실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건데 그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온갖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걔가 바빠서 그런가 보지. 나도 옛날에 지금 남편이랑 뭐 하기 전에 이런 상태로 그 남자가 나한테 10일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11일째 연락이 와서 내가 사귀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계속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그 정말 간단한 사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지 못해서 계속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라는 영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짓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심리 유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ESTJ 남자가 있다고 치면 사실 이 남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표현을 하지 않는 건데 ESTJ니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나 보다. 하지만 속마음은 날 좋아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내가 직면하기 두려운 그 사실을 계속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시간 때 잠깐 나왔었던 부정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랬을 거야. 하는 거는 약간 부정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 어떤 거라고 딱 가를 수도 있는 내용도 있는데 같이 묘하게 합쳐져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리화가 계속되면 이 방어 기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는 우리 흰님께서 지난 회차 때 메이크업을 했지만 이렇게 거의 베이스라고 했나요? 그 베이스가 해야지만 그 위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기본인데 방어 기제에서는 그게 억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부터 시작해서 합리화, 고착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고착은 약간 한 가지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한 가지의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나 아니면 과거에 대해 좋았던 기억이나 거기에만 자꾸 이렇게 머물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고착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심리 이용론에서 말하면 어떤 한 가지 심리 기능에 이렇게 일방향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보면 흰님이 ENFJ인데 원래는 되게 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어떤 미지의 무언가도 인식하고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없고 그냥 그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맨날 웃기만 하고 좋아하고 이런 상태에만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가 실제로 와요. 주기적으로 막 약속 엄청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이제 그것만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좋았던 거야.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미해결 과제들을 인식하고 충분히 처리해야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내가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줄 만한 좋은 것들을 한 가지만 계속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고착인데 그게 이제 주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애니어그램 구유형 보면 그 구유형의 고착 중 하나 게으름 아닌가요? 맞나요? 평화. 네. 갈등을 피하죠. 근데 애니어그램도 또 1형은 또 완전함? 그게 완전함이 어떤 고착인가요? 1형에? 네네. 근데 그렇게 뭔가 고착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직면하기 두려운 무언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한 가지만 내가 몰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알님은 네. 8이신가요? 8? 라고 추정되는데 네, 요즘 좀 유리알님은- 혼란왔어요. 이게 만약에 8형이라고 하면 만약에 8형이면 어떤 고착인가요? 통제 아니에요? 통제? 힘은 제가 흰님한테 지는데 힘은 하여간 뭐 약간 8형이면 약간 그냥 리더 지도자 이런 통제하는 부분. 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형은 강해야만 한다. 강해야만 한다. 그런 거예요. 네. 6형은요? 만약에 6유형은 네. 확인해야만 해. 확인해야만 해. 네. 그거 저 되게 심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니어그램도 고착에 빠지는 게 있고요. 심리 이용론도 비슷하게 일방향 상태에 빠지는 게 이제 고착이라고 하는데 뭐 콜리님이나 흰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또는 뭐 하지 않을까 또는 뭐 어떤 경우는 막 사람들만 만나거나 막 즐거운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고착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저 INTJ라 보면 실제 케이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많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가 두려워서 자꾸 원래 삶은 원래 그러한 거야. 원래 삶은 다 누구한테나 그런 시련이 와. 약간 합리화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화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 합리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이 주기능에만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거죠. 카가님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보다 사실 기파랑님이 더 많이 해요. 근데 카가님이 하는 거 네. 본 적 있어요. 언제요? 사람은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맞아. 내게 어딨어? 내게 어딨어? 그 말에도 합리화와 이 네. 고착이 다 있는 것 같은 게 흰님이 막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힘들다고. 그러면 네. 제가 사실 그 고민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보고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사람은 원래 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흰님을 이해하고 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아는 거에 그쳐서 그렇게 합리화해버리고 또 너무 그 상태에만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또 고착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그 안에는 어쩌면 제 안에 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면하기 두려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제 주기능의 일방향 상태로만 합리화 고착 상태로 또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고착이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게 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좋지 않은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직면하기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거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형태만 볼 게 아니라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직면할 용기를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요
고착이 오래되기면 퇴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히 심리학적 이용론에 적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흰님의 아까 이야기에서 흰님의 고민을 듣고 원래 사람은 다 혼자 가는 거야. 요 상태에만 제가 막 깊게 빠져 있어서 매사를 그런 식으로만 정보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제가 부기능을 안 쓰는 거잖아요. 제 외향 사고를. 그러면 제 사고 기능은 퇴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폼프란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심리 기능도 안 쓰면 퇴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쓰게 되지 않으면 원래 상태, 과거에 더 부족했던 상태로 더 이렇게 좀 돌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어 기제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로서의 퇴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퇴행은 다른?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왜냐면 저는 퇴행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어 기제 퇴행. 방어 기제로서 퇴행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퇴행이라는 게 약간 어린 시절에 내가 마음 편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은 거를 많이 행동을 한다?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착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고착하고 퇴행하고 그래서 예. 좀 이론적으로도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저도 그때 배웠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퇴행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뭐 힘들었을 때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린 시절에 90년대 SES나 핑클의 춤을 따라하던 때로 제가 돌아가서 SES가 핑클 노래를 완전 마라톤식으로 다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듣거나 막 영상을 찾아서 보거나 뭔가 그때가 내가 너무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퇴행을 좀 많이 쓰지 않나 싶어요. 요즘 그 온라인 탑골공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옛날 노래, 옛날 뭐 이런 게 좀 유행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복고까지는 네. 아닌데 살짝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옛날로 돌아가고 네. 싶은 그 사람들 마음이 지금 현재 생활에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 스트레스 힘든 것 때문에 같아요. 퇴행이라는 기제를 써서 이렇게 좀 그 스트레스나 불안을 좀 이렇게 발산시키는 맞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친구는 약간 그 예전에 그 좀 뭐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뭐 현재 뭔가 어려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떼쓰고 막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면서 뭐 엄마나 아버지가 그때 나보다 동생을 더 이뻐해줬기 때문에 뭐 나한테 뭐 이런 게 있었고 막 투정을 부리면서 마치 그 과거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어떤 그 좋지 않았던 뭐 그런 되게 애기 같은 모습으로 막 되면서 이런 것도 퇴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좀 봤거든요, 관찰을.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했을 때 뭔가 먹혔던 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퇴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에서 내가 뭔가 그 직면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또 케이스가 되게 다르겠네요. 뭘 직면하지 못하는가, 뭘 되게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케이스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이게 방어 기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공통 분모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근데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 네. 저도 아까 느낀 게 계속 뭔가를 내가 지금이 뭔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마주할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방어 기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그냥 그 씻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그냥 거울에 내 맨 얼굴을 봐야 되는데 두려워 뭔가가. 그래서 보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흰님의 그 비유가 이 방어 기제를 쉽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비유 같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저도 확실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좀 오늘 이 방어 기제 합리화와 고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 흰님은 좀 이번 회차 때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전부터 직면이라는 단어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 된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애니어그램 예전에 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공부를 조금 했을 때도 구형들이 그런 부분에 특히나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서 네. 왠지 마지막 때쯤에 흰님께 꼭 한번 그 느낌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방어 기제, 합리화 그리고 고착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회차 때는 다음 회차 때 더 나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